띵잘. 아이고, 뭘 이렇게 드셨대? 몸이 편찮아 보이는 할아버지를 정성스레 돌보는 한 남자. 영감님 쉬세요. 그는 손자마냥 할아버지를 정성스레 재우더니 방을 나오자 갑자기 무언가를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웬 상자를 발견하는데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5만원권 지폐들? 남자가 상자를 들고 방을 빠져나가려는 그때 여보야, 나 좀 도와주게. 갑자기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쓰러져 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남자는 쓰러져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 방을 빠져나오고 말죠. 우리 잠시 얘기 좀 해요. 여기 또 다른 남녀가 있습니다. 오, 야. TV에서 아름다운 동심의 장면이 흘러나오자 아이씨, 뭐야? 갑자기 주접을 떨기 시작하는 여자. 과연 그들은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자빠진 걸까요? 이게 어서 개수작이야 이게요. 해마다 이맘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특별한 손님, 바로 얼굴 없는 천사. 매년 12월 행복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가는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곤 하죠. 여기 실제 산타 할아버지가 매년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고 간다는 어느 동네가 있습니다. 올해도 천사가 상자를 들고 오실란가 모르겠어요. 바로 전주의 노송동. 우리 동네는 참말로 복 받은겨. 노송동의 산타나 다름없는 이른바 얼굴 없는 천사는 매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동네 어딘가에 기부 상자를 놓고는 동사무소에 전화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 라는 말 한마디만 남겨놓고 호련히 모습을 감추곤 한다는데요. 천사가 올 때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기부 상자에는 매년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부금이 현금으로 들어있었죠. 그리고 네 남편 같은 건 안 먹어. 이 노송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혼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이었습니다.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노송동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이 여자 천지의 가게에서 고철을 주워다 팔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내 아저씨는 오지 말랬잖아. 어떻게 그렇게 박정하게 근데? 이 눈으로 다니다가 다리가 다치면은 할매가 뒷발을 찰 거야? 딱 봐도 성깔 더러워 보이는 그녀는 말은 험악하게 해도 이렇게 어르신들 건강 걱정뿐인 츤데레에 아들, 밥은 다 먹었어? 어린 아들까지 보살피고 있는 슈퍼우먼이었죠. 내가 애야?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네에 한 남자 지훈이 나타납니다. 보국일보에서는 어쩐 일로? 지훈은 자신을 한 언론사의 기자라고 소개하며 이 따뜻한 선행을 취재해 널리 알리고 싶다는 뜻을 전하는데요. 연말 특집 기사로 한번. 하지만 중앙지가 진짜 할 일도 없는가 봐요. 뭐 그런 걸 다 기사로 써줄 동사무소 직원은 혹시 그때 연락 받으셨던 직원분 제가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싸가지가 더럽게 없죠. 그때 걸려온 텐버드의 전화. 아이고 김 기자님 뭐 좀 건지셨나? 전화 너머의 텐버드는 지훈의 상사라도 되는 것인지 반드시 천사의 정체를 알아내야 한다고 독촉하기 시작했죠. 요구르트 아니었으면 요구르트 아줌마와 할매들이 시끌벅적 떠들고 있는 이 동네에 실례합니다. 결국 지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을 하나 구하고 싶어서요. 뭐 하시는 분인데 이 동네 방을 구해요? 이 동네 배경으로 소설을 하나. 작가 선생이요? 늘 이맘때쯤이면 기자들이 천사를 잡으러 우르르 나타나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지훈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며 방을 구하는데요. 방수에 비해서는 궁궐이야 궁궐. 풀 옵션이요 풀 옵션. 그렇게 지훈은 와이파이도 제대로 안 터지는 이 옥탑 쪽방에서 머물며 천사를 조사하기 시작하죠. 배달이요. 얼마요? 5,000원요, 작가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 동네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라고는 쥐똥만큼도 없는 이 동네의 소식통인 배달통. 배달통, 소식통,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28이요. 지훈은 배달통을 통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상자를 그렇게 놓고 간다면서요? 작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작년에 천사가 갖다 놓은 돈은 무려 7천만 원. 올해는 한 1억 정도 되려나 모르고서. 작년에는 무릎 팔매집 앞에 뒀다고 하더만요. 해마다 금액이 늘어나니 올해는 분명 그보다 더 금액이 커질 것이라 사람들은 예상했는데요. 뭘 그렇게 봤었어? 나 해장국 시켰는데. 저 해장국도 해요. 지훈은 기사를 통해 무언가를 살피던 도중 거긴 천지네 같은데? 배달통을 통해 천진의 고물상을 알게 되죠. 왜? 뭔데 그렇게 두리번거려요? 바로 그 고물상을 찾아가 천지를 만나게 된 지훈. 그 옥분 할매는 새들었단 사람이구나. 아 예. 지훈은 그녀에게 접근하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지만 어디 꼭 사기꾼처럼 생겨가지고 씨. 범접하기 어려운 드러운 성깔의 그녀는 그냥 가요 바쁘니까. 지훈조차 상대하기 버거웠습니다. 여보게 그때 잠깐 나 좀 보세요. 웬 할아버지가 지훈을 부르는데요. 현수면 바빠 죽겠는데 거기서 뭐해?
바로 판수 할아버지. 여기야 여기. 판수 할아버지는 연탄봉사에 지훈을 불러와 함께 일을 하게 되죠. 당신이 여기를 왜 와? 아이 젊은 사람이 좀 도와주면 좋지. 그러다가 지훈은 동네 주민센터의 센터장을 만나게 되는데 천사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준비하신대요. 지난번에 영 비협조적이시더니. 그에게서 우연히 천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노송동 사람들 죄다 그 천지 아버지한테 신세 안 진 양반들이 없은 게요. 그 양반이 살아생전에 천사였어요. 근데 그 천지 갸도 지 아버지 닮아갖고 생명부지애를 입양했고. 천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지훈은 그녀가 천사임을 직감하는데요. 아저씨, 일단 공무상에 취직이 하고 싶어요? 새벽 6시까지 오세요. 지각하면 월급에서 깐대. 연탄봉사에서 점수를 딴 것인지 결국 천진의 고물상에 취직하게 된 지훈. 다음날 야, 첫날부터 지각을 해? 지훈은 첫날부터 지각을 하고 또 욕만 오지게 퍼먹기 시작했죠. 나랑 동갑이구만. 반말 칙칙해서 난 나보다 위인 줄 알았지. 너 반말하지 마. 왜? 빠른이거든. 아니 이런 여자가 천사라고? 오. 지훈은 분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탄도 모자라서 김치까지 갖다 바치냐? 동네 사람들에게 김치까지 배달하는 천지. 여기 아저씨는 눈병이 심해서 앞을 못 봐. 앞이 잘 안 보이는 잼만 아저씨네 집 앞에 도착하는데 지훈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야, 나 화장실 좀 가래.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며 내빼기 시작했죠. 근데 왜 나와 있어? 결국 혼자 잼만 아저씨네 김치를 갖다 주는 천지. 빨리 들어가자. 그런데 지훈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는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는 걸까요? 며칠간 고물상에서 일하며 간보던 지훈은 그날 밤 이제 대놓고 천지의 금고를 노리기 시작했는데요. 천지가 천사임이 확실하다면 금고 안에 그녀가 천사임을 밝힐 무언가가 분명히 들어있을 게 당연했죠. 하지만 그녀의 생일을 눌러봐도 핸드폰 번호를 눌러봐도 비밀번호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갑자기 들이닥친 아들 용용이 덕에 결국 허탕치고만 지훈. 그런데 다음날 중국가가 최소 1만 이상이에요. 용용이가 웬 양아치 일진놈들에게 둘러싸여 있네요. 사실 용용이는 고물상에서 쓸만한 물건들을 중고 거래로 내다 팔아 용돈벌이를 하는 게 취미였고, 그래서 아저씨 뭔데? 그러다 웬 양아치 놈들에게 잘못 걸린 것이었죠. 넌 조그만 놈이 겁도 없이 그런 짓을 해. 빨리 돈 모아서 독립하려고. 고물상 구질구질하잖아요. 구질구질한 고물상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독립하는 것이 꿈인 용용이. 그러다 근데 비밀번호가 0000이야? 엄마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단순한 걸 참 복잡하게 생각한다. 지훈은 용용이를 통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날 밤 지훈은 다시 고물상에 몰래 잠입해 금고를 여는데 금고 안에는 기부금 영수증이 들어있었는데요. 결국 지훈은 천지가 천사임을 확신하게 되죠. 비록 취재를 위해 동네에 몰래 잠입했지만 지훈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따뜻한 그들에게 조금씩 동화되어 가기도 했습니다. 기사님! 그러던 어느 날 좀 조심하라니까. 싸가지 더럽게 없던 동사무소 여직원이 드디어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천사랑 통화했던 직원이요. 천사의 전화를 받았다던 직원의 소식을 알아냈다면서 천사 목소리가 남자였대요. 천사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였다는 직원. 나이가 지그시든 남자 목소리였대요. 분명 천사는 천지임이 틀림없는데 남자 목소리라니? 판수 할아버지 말이에요. 대한민국 예술 문화원. 그리고 판수 할아버지가 과거 문화예술 훈장을 받고 엄청난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지훈은 황급히 판수 할아버지와 천지를 미행하는데 내 통장으로 기부하니까 세금도 덜 내고. 사실 천지의 금고에 들어있던 기부금 영수증은 천지가 아닌 판수 할아버지가 한 기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쩐지 다른 영감들하고 씀씀이가 좀 남다르다고 생각을 했어, 내 중심에. 결국 천지에서 판수 할아버지로 타겟을 변경한 지훈. 옛날에 유명한 작곡가셨다고. 지훈은 판수 할아버지에게 접근하는데 다 지나간 옛날 일이야. 그에게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요. 마누란 사고로 죽고 자식 놈은 돈 뜯어갈 궁리나 하고 있고. 그래 답답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날 밤 지훈은 판수 할아버지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술이 떡이 된 채 들어온 판수 할아버지를 마주하게 되죠. 아이고, 뭘 이렇게 드셨대? 그리고 판수 할아버지를 정성스레 뉘운 뒤 할아버지의 집을 뒤적거리다가 5만원권이 잔뜩 든 상자를 발견합니다. 아니 근데 천사를 취재하러 왔다는 기자가 도대체 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걸까요? 그가 몰래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 폐암으로 인해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진 판수 할아버지. 지훈은 그런 할아버지를 보고도 그냥 빠져나오려 했지만 아무래도 일말의 양심이 찔렸는지 구급차를 부르며 집안에 다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잠시 밖에 놓아둔 상자를 웬 의문의 인간이 들고 도망가기 시작했죠.
끈질긴 추격전 끝에 허공에 휘날리는 수많은 돈들. 응? 쿠폰이잖아. 돈이 아닌 쿠폰들?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건 돈이 아닌 수많은 쿠폰들이었고 정체모를 의문의 인간은 호련히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괜찮아? 이제 막 정신 드셨어. 다음날 다시 판수 할아버지네 근처를 얼쩡거리는 지훈 앞에 웬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전화 씹지 말랬지. 지훈이 이 동네 올 때부터 전화로 연락하던 바로 그 텐버드. 출장비까지 7천. 이번에도 뒤통수 치면 그땐 정말 뒤진다. 그런데 텐버드에게 돈이라도 꾼 걸까요? 확실해? 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이죠. CCTV 같은 거 없냐? 지훈은 문득 블랙박스를 확인하고는 블랙박스 속 찍힌 어젯밤 그 의문의 인간을 찾아갑니다. 왜 이러세요? 바로 이 동네의 요구르트 아줌마. 사기 전과 5번 박숙자. 배달하랴 사기치랴. 사실 이 여자 숙자는 요구르트 아줌마를 가장한 사기꾼이었는데요. 누구야? 불어. 지랄하네. 내가 왜? 그리고 놓친 애들이야 기자니 작가니 그딴 소리에 속겠지만 나도 수상해서 좀 털어봤지. 지훈 또한 기자도 작가도 아닌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 사기꾼 새끼야. 사기꾼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죠. 근데 내가 이걸 왜 알려줘야 되니? 와, 숙자야 왔냐? 너 형기네 식구라며. 이 바닥이 좁거든. 그러니까 똑바로 불어라. 텐벌드와 지훈은 숙자에게 사실 천사가 김보살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지난 10년간 기부 내역을 분석해봤어요. 끝자리가 모두 108만 원. 108만 원, 300만 원으로 끝나는 특이한 숫자. 108배, 300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10년 동안 한결같아요. 무작위 이걸로 김보살이라고 단정하는 거야? 지난 10년간 천사가 상자를 넣은 위치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동안 상자를 놓고 간 위치를 연결해 본 결과 막걸리집 벽에 저딴 걸 걸어놓은 것도 우연일까? 끊임없는 유추를 통해 숙자는 김보살이 천사라는 결과에 도달한 것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게 하나 있단 말이야. 천사 목소리. 그 나이 든 남자는 누구냐? 그리고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 전화 너머의 남자 목소리는 지난 20년간 김보살 밑에 있었어요. 바로 김보살 밑에서 그녀를 보살피고 있는 이 남자라는 것과 올해는 26일인 거죠. 올해 천사가 상자를 놓고 갈 날짜는 26일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 지우는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천사의 전화를 받았다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들려주고는 네 맞는 것 같은데. 이 목소리가 맞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우리 잠시 얘기 좀 해요. 그 사이 단둘이 남게 된 숙자와 텐벌드. TV 속 동심의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아이씨 뭐야? 한껏 아름다워진 분위기를 틈타 숙자는 텐벌드에게 개짓거리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게 어서 개수작이야 이게요. 텐벌드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복귀 기념으로다가 판수 할아버지의 퇴원 기념으로 동네 사람들과 합석하게 된 지우는 은근슬쩍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작가 선생도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나 매한가지인데 시원하게 말해보라. 뭐를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천사에 관해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했는데요. 신문이나 방송에는 별의별 소문이 많지만 사실 마을 사람들 전체가 생각하고 있는 천사는 딱 한 명. 25년 전 이 마을을 떠났던 바로 25년 전 이 노송동에 버려졌던 아이가 있었어. 노송동에 버려졌다가 죽을 뻔한 아이를 잼만이가 구해줬지. 잼만 아저씨에 의해 목숨을 구한 아이.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가 커서 매년 기부금으로 은혜를 갚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입양 가면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집도 좋대. 가서 말도 잘 듣고 우리 동이는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게 박사님이 해야 되겠다. 사실 25년 전 버려졌던 바로 그 아이는 지훈이었죠. 지훈, 아니 어린 시절 아빠나 다름없는 잼만 아저씨에 의해 목숨을 구한 뒤 좋은 곳으로 입양을 갔던 동이. 누군겨? 주민센터 돌봄이 신청하셨죠? 그 꼬마 아이 동이는 이렇게 사기꾼이 되어 다시 이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들놈 아드님 지금 어디 계신데요? 미국에 박사 공부하고 있어. 연락 자주 하시나 보다. 연락 못하니 오래됐어. 근데 어떻게 하세요? 아니 나랑 약속을 했으니까. 과연 지훈의 어린 시절에 근데 어찌 그 짝이 자꾸 그런 걸 물어봤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널 꼭 만나겠다고 하셔서. 너 동이냐? 그게 누군데? 동이 맞지? 틀림없이 만난겨. 이 양반이 왜 이래 손처리 안 치워? 그리고 천사의 정체는 아니라니까 진짜. 그 새끼 옛날에 되셨어. 죽었다. 도대체 누구일까요? 양부모라는 것들이 고아를 입양에다가 지원금이나 타먹는 새끼들이었으니 아휴 얼마나 마음을 다쳤을까. 그래서 그 집에서
15살에 도망쳤어. 그 새끼랑 같이. 영화 천사는 바이러스는 1월 6일 개봉한 실화 영화인데요. 비록 저예산으로 제작된 독립영화이지만 실제 전주 노송동에서 벌어진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익명의 천사에 관한 이야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죠. 추운 겨울 동네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줄기 위로가 되어주는 얼굴 없는 천사는 20년 12월 19일 무려 7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또다시 놓고 감으로써 21년째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극장에서 절찬리에 상영 중인과 동시에 IPTV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영화는 관람 수익의 일부가 기부된다고 하니 요즘같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가슴 한켠 따뜻해지는 영화도 보고 좋은 일에도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너도 진짜 천사를 믿는 거야? 당연하지. 놓친 애들이야 그렇다 쳐도 너까지 그걸 믿냐? 난 봤거든.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뭐가 중요한데? 믿으면 언젠가 볼 수 있는 거야. 추운 겨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천사의 선한 바이러스가 더 널리 퍼져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띵잘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잘은 저기요 잠깐만요.